예, 일단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사실 상품을 만들고 집을 짓고 뭐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보이는 것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시작되고 그것들이 우리가 삶의 편안하고 삶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형태로 많이 발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이제 도시와 특히 이 도시 재생과 관련된 거는 제가 커뮤니티 아트를 전공했기 때문에 약간 그쪽 입장에서 보자면 공공 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 컨버전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공공 디자인들은 여러 뭐 시설물도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공공 디자인 이렇게 야간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LED 불이 파랗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조명이 비춰져서 어떤 안전 효과가 있는 이런 기능적인 면을 좋아하고 있고요. 아니면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여름에 이렇게 천막을 칠 수 있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장애우나 아니면은 그 상해 용사들을 위해서 시작된 이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요 사례는 이제 제가 2006년도에 문광부 문화정책과에서 했던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사무국 책임 맡을 당시에 양평의 사례인데요. 요 사례는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경운기에는 아무런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고가 많이 나서 주민들과 약 3개월 이상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러저런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됐고 그 어르신들이 경운기 사고가 많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참관 예술가들이 뒤쪽에 야광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건전지로 작동하는 조명 같은 거를 간단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이게 약 13대 정도로 한 걸 기억하는데요. 현저하게 야간에 그런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몸짱 디자인인데 이런 사례들은 2008년도에는 마포구에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지팡이에 그런 형광 테이프를 부착해서 그런 안전 문제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디자인이란 특히 공공 디자인이란 부분이 크게 거창하게 정책적으로 가기보다는 가장 사람들이 아파하고 사람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을 작게라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공간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근대 건축이나 근대 문화재를 살 때 이제 컨버전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 쪽에서도 보면 이제 재개발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사이트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런 거대한 폭력 같은 사업들은 많이 줄어든 거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런 이건 이제 버려진 폐채석장을 있는 그대로의 디자인으로 살린 사례로 제가 약 10년 동안 여기 가서 조성을 한 바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버려진 채석장에 이렇게 공연장을 만들고 험악한 데는 이렇게 물을 갖다 넣어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편리하도록 모노레일을 설치하였고요. 피폐하고 굉장히 그 범죄에도 노출된 부분은 야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앞서 했던 저의 그 사례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보고 공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전혀 다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올해까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이런 디자인적인 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 약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도시 재생에서도 많은 부분 이제 사회가 활성화되면서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어떤 하향식의 그런 도시 재생이 아니라 시민 거버넌스를 만들고 지역 공동체들의 주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가 저희가 이제 무군성 길에 그 목가나 좌측에 있는데요. 그 뒤로 제주 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등하굣길이 있는데 좀 모순적으로 거기에 좀 술집들이 있습니다. 술집이 한 11군데 정도 있는데 그 술집들을 맨 처음엔 가로정비 사업으로 접근을 했다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술집들을 좀 권유와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교육까지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해서 업종을 변환하는 것까지 설득을 하게 됐습니다. 강력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의 피해가 여기에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설득을 했는데 11군데 가운데 현재 2군데가 업종 변환을 했습니다. 황금 민들레라는 융주점이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모다들몽이라는 국밥집으로 바뀌었고 한 군데가 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중단했다가 올해 안에 지금 11군데에서 7군데 정도까지는 업종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그런 가로정비나 간판 교체도 중요하겠지만 안에 내용까지도 바꿀 수 있는 함께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북초등학교에 이제 학교 도서관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의 그 마을 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사업 예산이 적어서 그 실수요자들, 실이용자들의 주문과는 달리 좀 싼 부지를 구입하다 보니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시도 보니까 약 한 10몇 군데가 있는데 전부 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방과 후에 학생들이나 동네 애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이제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말 학부모님들 위주로 아니 북초등학교에는 학교 도서관이 있으니 그것을 방과 후에 개방해 달라라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일단 예산이 없고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난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제주도 그다음에 전문가들 여러 전문가들 학생 주민들이 함께 한 약 2년 동안 방법을 좋게 풀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저희 예산으로 안에 그 내용들을 레노베이션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탈바꾸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건축가가 참여했지만 건축가가 자신의 어떤 입장으로 건물을 바꾼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계속 너희들이 원하는 공간이 뭔지를 계속 의견을 교환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러한 공간은 어떤 규격이 딱 정해진 그런 열람실 문서고가 아니라 책을 뽑아서 어디서라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편리성이 있는 마을 도서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다음은 W360이라는 사례인데 구도심에 있는 기상청이 이전을 하면서 버려지고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기상청을 저희가 리노베이션 하게 됐고 이 공간을 창조경제형식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경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고 있지만 저희랑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거는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와 리노베이션 스쿨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저희와 창조경제센터만이 아니라 제주대학교 링크 사업단, 더크네일센터, 청년센터 여러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협업으로
사업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유휴공간 안에 건물을 임대받아서 지역 청소년들 아니면은 창업자들 위해서 조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 챌린지업 뉴스타 챌린지업이나 리노베이션 스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3회차가 냈는데 저희 원도심을 중심으로 창업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사례가 뭐냐면 그들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멘토들과 각 사업 전문가들을 함께 2박 3일 동안 일종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들과 함께 사례 공유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하는 방식을 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공간만 조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제주대학교의 링크 사업단이 중간에서 관여한다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금 사회 구조가 좀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는 또 다른 파트너와 또 다른 협력체들,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풀어가는 일종의 협력식 문제 해결 방법이 제주도에선 잘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복잡한 문제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공 디자인에서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어떤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지역의 공간을 제가 대상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상화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많은 오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대상화보다는 함께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협력 기관들이 그런 전문가적이보다는 동행자적인 입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제주도에서의 공공 디자인의 경우는 어떤 결과물, 거대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서의 공공 디자인, 결과물, 오브제가 없는 공공 디자인으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이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